안녕하세요. 만점 영어쌤이라 합니다. 지난 수능 이후 거의 한 8개월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원래는 제가 고3 6월 9월 평가원 문제라죠. 와 수능 기출만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1, 2 학생들도 관심이 많은 듯 해서 오늘은 고1, 2 학력평가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고1, 2, 3, 3월, 4월 학력평가에서도 저희 업법 3원 측에서 정답이 싹 다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먼저 저희 개인적인 이벤트 하나 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30년 전에 저희 막내 동생이 미국으로 입영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동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획한 일들이 하나씩 잘 풀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 끝에 중요한 메시지와 이벤트가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첫 강의 때 한 것을 짧게 복습해보고 오늘 문제풀이로 가겠습니다. 우선 문장이 뭔지 배웠는데 문장에는 반드시 하나의 다가 있어야 한다 했고 뭐뭐를 올 수 있고 서, 니은 여러 개 올 수 있는데 이 앞에 올 수도 있고 이 사이에 올 수도 있는데 이 앞에 오면 보통 콤마가 이렇게 찍힌다 했죠. 자, 이게 문장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students 학생들은 study 공부한다 English 영어를 at 만점 영어에서 in 부산에 있는 이게 문장입니다. 이 문장인데 만점 영어에서 부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여러 개 올 수 있고 이 앞에 올 수도 있고 이 사이에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덩어리 단위로 그 외워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그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혹은 명사가 오면 형용사 하다 혹은 명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find A 형 or 명 이렇게 하면 A가 뭐뭐에게다 이렇게 덩어리 단위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자리에 명사가 오면 명사는 해석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명사가 오면 명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수능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그 단순 암기해서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방법대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영어의 특징 하나 배웠죠. 한 단어면 앞에서 꾸미고 좀 꾸며주는 부분이 길어지면 이렇게 뒤에서 꾸며준다 했는데 여기 보면 이 꾸며주는 부분이 2단 이상이니까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게 되죠. 청바지를 입어서 해피한 소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세요. 영어에서 이런 장치들 때문에 영어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진다 했는데 이런 장치들도 다 2단 이상이죠. 요것처럼 2단 이상이니까 이 장치들이 명사나 동사를 꾸며줄 때는 당연히 뒤에서 앞에 명사나 동사를 꾸며주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이런 장치들이 예를 들어 at 만점 영어 in 부산 이런 장치들이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은 문장 속에서 니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동사를 꾸며주게 되면은 서 역할을 하는데 해석도 뭐뭐 니은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뭐뭐 서 뭐뭐 다 이렇게 해석도 이렇게 니은에 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to 동사
동사 ing 접주동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문장 속에서 것 역할도 할 수 있는데 해석은 이 위치에 따라서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pp가 뭔지 공부했는데 pp는 이미 이렇게 동사가 딱 있는데 또 동사 비슷한 게 있으면 이게 앞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이 될 수도 있는데 있으면 이런 게 pp라 했고, 근데 이게 앞에 오면 보통 이렇게 콤마가 이렇게 보통 찍혀집니다. 콤마가 찍혀지고 당연히 요건 히는 소문자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게 pp인데 pp는 문장 속에서 뉘앙스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해석은 보통 된, 서, 채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쉽게 말하면 pp는 그냥 해피하고 같은 거라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그 have pp 뭐 조동사 예를 들어 must have pp 이런 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거는 그 eat, ate 먹는다, 먹었다 이런 거 동사처럼 하나의 덩어리 동사를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거 여기 pp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문장이 뭔지 그리고 영어의 특징, 이게 어떻게 보면 소전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런 장치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문제 푸는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3가지만 알면 된다 그랬죠. 그게 저희 3법칙이라 했는데 3법칙이 아닌지 먼저 확인해라 했습니다. 즉 보통 밑줄 왼쪽인데 왼쪽에 and or but이 있으면 3번원칙인데 이 and or but은 같은 형태를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같은 형태를 연결시키고 혹은 같은 역할이면은 또 가능한데, 예를 들면 pp와 형용사는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대등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번 원칙은 이런 것도 1번 원칙인데 밑줄 자체가 동사, 투동사, 동사 이렇게 ing 그리고 bpp 혹은 pp 이런 것이 이제 1번 원칙인데 1번 원칙일 때는 반드시 주어 동사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단 그 절속이면, 즉 밑줄 왼쪽에 그 접속사가 있으면 접주동을 표시해야 되겠죠. 근데 동사가 없으면 당연히 이제 to나 ing를 떼서 동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사 밑줄인데 그 앞이나 뒤쪽에 또 다른 동사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to나 ing를 붙여서 이 건니언수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pp를 이 동사로 표시했는데 근데 나중에 부분 해석해 보니 하는이 아니라 이 된이 돼야 된다면 앞에 비동사를 넣어줘 가지고 이렇게 또 달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한 문장에는 반드시 하나의 다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게 대전제라 했죠. 우리가 그 원은 360도다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더 이상 따질 수 없는, 그렇게 약속한 뭐 어떤 것인 거죠.
자, 이런 원칙에서 이게 모든 게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런 거 밑줄이 했을 때 이 주어동사가 표시됐으면, 근데 절속이면 접수동 이렇게 표시됐으면 이제 수일치를 B동사와 현재형 동사 같은 경우 수일치를 봅니다. 수일치를 보고, 그리고 B하고 이렇게 do 같은 경우 대동사를 보는데 밑에 안 보죠. 그래서 do가 밑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1번 원칙이죠. 1번 원칙인데 지금 좀 왼쪽에 접속사가 있으니까 첫 번째 명사가 주어라 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명사니까 이게 주어 아니겠습니까? 주. 그 다음에 동 표시하고, 그리고 수일치를 보죠. 수일치를 보는데 F를 주니까 이 does가 아니라 do가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동사도 봐야 되는데 지금 앞에 1번 동사를 대신해야 되니까 do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1번 동사가 아니라 are, B 동사라면 당연히 do가 아니고 are가 되겠죠. 요런 걸 이제 대동사라는데, 요 대동사는 이제 요까지만 딱 보면 되고, 그런데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밑줄 뒤에 목적 의문을 보고, 그리고 부분 해석까지 봐야 됩니다. 부분 해석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 동사, 투동사 이런 것은 좀 더 하는 이런 의미인 거고, 그리고 BPP 혹은 그냥 PP는 된 이런 의미인 거죠. 요까지 보면 됩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근데 익숙해지면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2번 원칙은 밑줄 다음 혹은 다음에 동사가 있으면 2번 원칙인데, 2번 원칙일 때는 밑줄부터, 즉 접속사부터 이 가로를, 이 동사 물결까지 가로를 해줍니다. 가로를 해주는데, 단 위치하고 whom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전치사부터 이렇게 이 가로를 해주고 이렇게 W로 시작하는 밑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고 요거 포함해서 완전한 문장이 되는지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의 접속사라는 것은 뭐 as라든지 뭐 that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는 그거 대신에 what을 대입하고 뒤쪽으로 해석해 봅니다. 해석해 보는데 뭐뭐다가 되면은 what이 아닌 거죠. what이 아니니까 그 밑줄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what이 밑줄인 경우에는 괄호하고 뒤쪽에 해석해 보는데 뭐뭐는 뭐뭐다가 되면 what이 아닙니다. 안 되고 가로 앞에 명사까지 없으면, 즉 꾸미는 명사까지 없으면 what이 정답인데, 즉 다시 말하면 what이 답이 되는 조건은 뒤쪽에 뭐뭐는 뭐뭐를 중에 하나 없어야 되고 앞쪽에 꾸며주는 명사까지 없어야 what이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실제 문제 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번에 고1 학평인데 1번 이거는 아까 그 제3법칙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날리고, 2번은 1번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 동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게 주어죠. 주어, 그리고 동사 표시하고, 그 다음에 현재형이니까 수일치를 봐라 했죠. 수일치는 지금 주어에 s가 없으니까 주어에 s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네요. 이게 답이고, 3번은 뒤에 밑줄 뒤에 동사가 있죠. 이렇게. 요 have to는 must, 뭐 should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2번 원칙이니까 what부터 여기까지 가로하고 요거 이렇게 가리고 뒤쪽에 해석을 해보는데, 당신은 해야 한다. 뭐뭐를 없죠. 없고 앞에 꾸며주는 명사도 없죠. 꾸며주는 명사가 없다는 말은 지금처럼 동사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전치사가 있는 그런 환경이 앞에 꾸며주는 명사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꾸며주는 명사도 없으니까 이거 what이 맞는 거죠. 뒤에 뭐 목적어도 없고,
그리고 4번은 3번칙이 없으니까 날리고 5번은 1번 원칙이죠. 1번 원칙인데 지금 주어는 생략됐네요. 생략되고 이게 동사고 뒤에 뭐뭐를 목적 없지만 부분 해석에 보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애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2 학평으로 이제 가면 1번은 뒤쪽에 동사가 있으니까 2번 원칙인데 가로하고 밑줄부터 여기까지 가로하고 that을 뭐로 치환한다 했죠. what으로 치환하고 뒤쪽에 해석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손상시킨다. compromise. 저 제품의 질을 손상시킨다. 말이 되죠. 말이 되니까 what이 아닌 거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아까 3법칙이 없으니까 이렇게 날리면 되는데 참고로 품사 공부 좀 해보면 그 내용상 명사를 수식하거나 설명하면 형용사를 쓰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이 뭐냐면 이렇게 다라든지 니은 그리고 이런 거 다 그 외의 것인데 이런 것들은 다 부사는 이렇게 생겼죠. 부사가 이런 것을 꾸며주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은 뒤에 이렇게 문맥상 그 ing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부사가 맞는 거죠. 그리고 3번 요거는 몇 번 원칙입니까? 이게 필요로 했다든 필요로 된이든 1번 원칙이죠. 근데 좀 왼쪽에 지금 접속사가 있으니까 접주 이렇게 이 동 표시하고 접주동 표시하고 가면 얘는 뭐겠습니까? pp겠죠. pp고 밑줄 뒤에 목적의 부를 보는데 밑줄 뒤에 목적 없죠. 없으니까 pp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부분 해석 해봐도 그 이런 기계는 필요로 되죠. 기계는 필요로 되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1번 원칙인데 좀 왼쪽에 접속사가 있으니까 주 이렇게 동 표시하고 그 다음에 수일치를 보는 거죠. 되니까 더즈가 아니가 두가 맞고 그리고 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대동사를 본다 했는데 앞에 그 일반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두가 아니고 아가 되는 거죠. 두가 아니고 이거 아가 돼야 되는 거다. 대동사는 요까지만 보면 되는 것이죠. 답은 요 4번이 정답인 거죠. 그리고 5번은 몇 번 원칙? 5번은 1번 원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3번 원칙이 아닌지 먼저 확인한 데 있습니다. 밑줄 왼쪽에 and가 있으니까 3번 원칙이죠. 3번 원칙이니까 이렇게 같은 거 있는지 보는데 이렇게 동사와 동사를 잘 연결시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5번은 맞는 거죠. 자, 이제 고3 문제로 가겠습니다. 올해 6월 고3 문제. 1번은 얼핏 보면은 뒤에 1번 원칙 보이지만 1번 원칙이 아닌 게 제가 아까 한 단어면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꾸민다 했죠. 이렇게 해피 글처럼. 근데 이 pp하고 이 동사 ing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한 단어면은 이렇게 앞에서 뒤에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데 이때는 뒤에 명사가 하느님에는 ing를 쓰는 것이고 되님은 pp를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소녀가 노래를 부르는이죠. 부르는이기 때문에 이게 싱잉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1번 요 앞에서 꾸미는 ing나 pp는 저 1번 원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날리는 거죠. 날리는 거고 제가 참고로 설명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3번 법칙이 없으니까 날리고 3번은 몇 번 원칙?
이것도 1분 원칙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밑줄 왼쪽 and or plus 있는지 먼저 확인한 데 있으니까 3분 원칙, 3분 원칙이니까 지금 문맥상 요것과 요것을 연결시켜야 되니까 요거 s를 떼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인 거죠. 그리고 4번은 요것도 품사 문제인데 요 밑줄 뒤에 이렇게 pp 요게 이제 동사가 있으니까 요게 pp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pp도 제가 부사가 이렇게 꾸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이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밑줄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동사가 있으니까 2번 원칙이죠. 2번 원칙에서는 밑줄부터 괄호 요까지 합시다 하고 요거를 that을 what으로 지원한다 했죠. 지원하고 기쪽 해석해 보니까 산다 이제 뭐뭐는이 없죠. 뭐뭐는이 없고 그래서 what이 답이 될 가능성이 what이 답일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앞에 지금 꾸미는 명사가 있으니까 what이 아닌 거지. 그래서 that이 맞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 풀이도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거하고 이거만 하면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개념 지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다 공부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 타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전거 우리 어떻게 타죠? 맨 처음에 이 잡으면 선다 뭐 앞으로 밟아야지 간다 이 정도만 알고 이거 온몸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감이 생기면은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죠. 이게 자전거 페달을 밟고 이거 잡으면 선다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절대 이런 거 문맥 밖에서 단어책, 뭐 문법책, 구문책 이렇게 절대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됩니다. 이 단순 정확하게 이렇게 단순 정확한 공부한답시고 이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하면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감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단락이라 하죠. 이렇게 최소 단락 단위의 지문으로 계속 이걸 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감을 증가 시켜야 하고 최소 단락 단위의 지문이면 독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감을 증가시켜야 하고 그런 감들이 내공이 될 때 또 구조가 더 잘 보이면서 글이 더 잘 읽히게 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 말하기와 영어다운 글쓰기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감은 짧은 기간 내에 절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고 밑에 이 방향으로는 조금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능 역사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들을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어가 어려워, 문법 구문이 어려워 그렇게 오답률이 높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 지문의 내용은 축적해라 했는데 그런 지문들의 내용들이 이 지문의 내용들이 축적되면 배경 지식으로 작용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소재는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돼 있는데 그 소재들에서 파생되는 지문들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글을 읽다 보면은 이게 그 소재인데 조금 좀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구나. 같은 축적되면은 다시 이런 지문들의 내용이 축적되면은 이렇게 배경 지식으로 작용하면서 글이 더 잘 읽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겠고 또 우리가 이제 사고 이해 인식 의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면서 또 비판적 사고와 남이 볼 수 없는 것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작년 고3 6월 모평 22번, 작년 수능 31번, 올해 6월 모평 33번이 완전 여러분 이런 소재로 나왔습니다. 다 같은 소재인데 이제 이런 지문에 같은 소재인데 이 지문의 그 내용만 좀 달랐을 뿐인 거죠. 올해 33번 내용은 뭐였냐면 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가 아니고 좀 다르게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재구성 능력, 즉 창의력이 문명의 토대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런 내용은 제가 늘 사실 이 내용은 제가 2009년도에 저희 교습소 설립 이후 한 번도 지원 본 적이 없고, 요거는 제가 설립 이후 한 몇 년 있다가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 적어놓고 늘 강조한 내용입니다. 한 내용인데,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능력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수능에도 내고 저도 늘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얼마 안 가면은 단순 반복 작업뿐만 아니라 뭐 의사, 변호사, 기자 등 거의 모든 일자리의 대다수를 인공지능 로봇이 하게 된답니다. 로봇이 사실 우리보다 더 잘하게 됩니다. 더 빨리 진단 내리고, 더 빨리 판결 내려주고, 더 빨리 기사를 작성하고,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런 시대에 이렇게, 즉 4차 혁명 시대라죠. 그런 시대에 꼭 필요한 자질인 거죠. 이런 능력이 없으면은 이제 로봇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우리의 생존과 이렇게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거를 만들어 올리는 거는, 제가 이런 올리는 동기는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서 비롯되는 국가적인 차원의 낭비, 그리고 또 그런 통념에서 발생하는 각종 잘못된 관행들, 이런 걸 좀 알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단어들을 몰라서 그러니 단어 책을 사서 단순 정확하게 많이 외워라. 하루에 단어 100개씩을 외워라. 문법 구문을 몰라서 그러니 그런 책을 사서 체계적으로 문법 체계를 세워야 된다. 사실 문법은 학생 입장에서는 별 필요가 없죠.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거 공부해봐야 그게 잘 읽히고 글 쓰고 말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알려준 거 이 정도만 알고 해 나가면서 이렇게 습득 단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내게 되는 거지. 그런 걸 사서 정확하게 연습하고 했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생각임을 좀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올바른 영어 공부 방향을 제시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가의 경쟁력 확보하고, 그리고 선진국 진입에 기여하고자 제가 이런 것을 개발했고 직접 제작해서 이제 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가족, 지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 강의를 보도록 홍보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우리 바로 국가를 위하는 길, 즉 애국이라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지문 내용을 토대로 제가 이제 직접 한 땀 한 땀 손수 만든 것인데, 이 숲을 보고 이런 각종 나무들에도 익숙해지게 하려고 제가 아까 지문을 토대로 만든 건데, 정말 이것도 아까 그것처럼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문자 주면은 제가 이제 이 전체 내용을 보내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를 시작하죠. 다음 주 혹은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시작하는데, 이게 꼭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데, 보면, 제가 이렇게 나온다 했는데, 상당히 비슷하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내주면은 제가 이렇게 이 문자로 문자를 남기면 제가 이거 전체를 메일로 드리겠고, 이제 좋아요, 구독하기. 마지막으로 이제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9월달까지 건강히 열공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그 본질을 추구하고 실천하려는 만점 영어쌤이었습니다.